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 촉의 정혜경입니다. 감자의 고장에서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규제의 도시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이제는 관광 1번지를 넘어 글로벌 관광 수도로 나아가는 특별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야기인데요. 더 이상 감자만 팔던 강원도가 아님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려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오늘 경세재민 촉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강원도 하면 감자, 정동진, 설악산. 이제 이 세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같은 미래 산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강원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네. 1년에 우리 목표가 얼마냐? 2억 명입니다, 2억. 강원 도민들도 당장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사님께서 정말 유명하셔가지고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된 우리 강원도의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에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강원도가 그동안 오랜 이제 잠에서 깨서 특별자치도가 돼서 이제 새롭게 미래산업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미래 산업으로 산업 지도도 완전히 다시 그리고 또 지금 관광이나 이런 SOC나 모든 것을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강원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강원의 7대 미래산업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전에는 강원도 하면 우리 진행자님 어떤 것을 떠올리셨습니까? 주로 뭐 감자, 정동진, 뭐 설악산 이제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어떤 이런 그냥 이 부존 자원, 땅 속에 있는 자원 아니면 뭐 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먹고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좀 달라졌습니다. AI 시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새로운 이런 미래 산업들로 우리도 지금 하나씩 좀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도 강원도에서 지금 하나하나 좀 시작을 했고요. 바이오 그 산업의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또 지정을 받았고요. 수소도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미래차도 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해서 이제는 강원도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여태까지는 미래의 땅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강원도에서도 미래산업을 가지고 강원도민들도 당장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 도시로 나아가는 강원이죠. 이에 맞춰서 교통 여건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교통 SOC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월 삼척 고속도로입니다. 저 서해안 평택에서 충청도로 제천까지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이 국토를 이렇게 횡단하는 네. 그 고속도로인데 강원도 땅에 오면은 다 공사가 다 끝났어요. 멈춰졌습니다. 뭐 여기 사람이 인구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늦어졌는데요. 거기서부터 제천에서 영월로 또 정선, 태백을 거쳐서 삼척까지 가는 이 고속도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무려 7조짜리 사업인데요. 이거로 우리 아주 이쪽 그 폐광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 강릉에서 포항을 거쳐 부산까지 내려가는 동해남부선이 완전히 개통이 됐고요. 원주에서 대구를 거쳐서 또 부산까지 가는 또 중앙선이 새롭게 또 단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아주 사통팔달로 네.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동서고속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춘천을까지는 지금 기차가 와 있고 거기서 춘천에서 계속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서 속초까지 가는 네. 이것이 지금 이 동서고속철이 한참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게 다 이제 곧 한 2년 내로 완공이 되면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야, 저 속초에 가서 회를 한 접시 먹자 그러면 청량리에서 딱 1시간 반이면 굉장히 속초 가깝네요. 앞바다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홍천,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 철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 동서고속철까지 완공되면 강원도의 모든 시군에 기차길이 없는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네. 홍천군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군입니다. 그런 데인데도 어떻게 기찻길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용문까지 그 철도가 와 있는데 용문에서 홍천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강원도민들의 수건인데 이 사업이 곧 금년 내로 이게 좀 확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더 좋아진 접근성으로 앞으로 인구 유입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네. 요즘은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에 관련한 강원만의 특별한 정책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강원도도 이 지금 국가적인 저출산의 그 여파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아주 획기적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양육수당을 많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나이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식으로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8살까지 지급을 하니까 이 아이 한 명당 1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이거를 액수를 제공하고 있어서 출산율이 이렇게 뭐 대폭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출산율 감소폭이 가장 적다. 네. 전국적으로 가장 인구가 덜 줄어드는 곳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또 워케이션이라는 것도 있죠. 일하면서 버케이션, 휴양을 같이 즐기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강원도 인구는 이제 조만간 이제 저점을 지나서 네. 이제 다시 증가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원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마침 올해부터 2025, 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선포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 진행자님도 강원도 오신 지 조금 오래 되셨으면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원 방문의 해를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네. 1년에 우리 목표가 얼마냐 하면요. 2억 명입니다. 2억 명. 2억 명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연인원으로 하면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네.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5천만 국민이 1년 동안 4번을 왔다 가시면 2억 네. 명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지금 오고 계시니까 충분히 2억 명 달성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도에 정말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네. 지사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여행지를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강원도에 뭐 어디를 오셔도 다 좋은데요.
특히 이달의 여행지, 네. 6월 달의 여행지를 두 곳을 다달이 2개 시군을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번 달은 강원도 고성군과 영월군입니다. 네. 고성, 그 아시죠? 강원도 동해안의 가장 북단 거기라서 가장 깨끗하고 사람의 손이 덜 닿은 곳입니다. 그곳에 오면 산과 바다 그리고 그 좋은 인심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가 있고요. 뭐 화진포, 송지호, 뭐 라벤더 축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영월 옛날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영월 방송국에 얽힌 그런 건데요. 거기 가면 지금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별마로 천문대가 있습니다. 네. 밤에 이렇게 맑은 날이면 구름이 없는 날이면 육안으로도 별을 관측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특히 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인스타의 성지가 핫플레이스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런 네. 것들 뭐 하여튼 어디 가나 우리 강원도에는 보석 같은 곳이 많으니까 네. 한번 꼭 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축제와 아름다운 자연의 강원도 정말 멋진데요. 네, 여기에 강원하면 명색이 산림의 수도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산림 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산림 녹화 우리 진행자님은 산에는 나무가 항상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생활하시잖아요. 나무 정말 좋아해요. 네. 그런데 그 옛날에는 50년 전에 우리 산은 네. 민둥산, 벌거숭이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50년 전이면은 1975년이 되죠. 네. 그때 70년대에 들어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하자. 네. 야, 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무를 심자 해서 이제 거국적으로 이제 그 산림 녹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그 했던 여러 가지 공문서 뭐 어떻게 했는지 나무를 네. 어떻게 심었는지 그 전에는 화전민이란 아, 화전민이 있었어요. 산을 이렇게 다 태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겁니다. 네. 이 농사 지을 때가 땅이 부족하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산에 불을 질러서 네. 나무 거기다 땅을 마련해서 그거를 일궈서 이제 먹고 살았던 겁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화전민들 전부 이제 그만 못하게 하자 했던 네. 그런 문서들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기록유산에 등재를 하게 된 겁니다. 아, 화전민을요? 그때 아, 당시에 못하게 문서를 한 거. 네. 문서를 네네. 그 문서. 대단하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기록 정신은 대단합니다. 네. 그것만 해도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산림 녹화,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게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이 된 거죠. 네. 그렇게 한 것 중에 대한민국에서 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의 이런 문서가 상당수 30% 이상이 다 강원도 문서라는 거죠. 아, 강원도에서 이제 나온 그런 네, 문서들이 사실상 강원도 분들이 이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 유네스코에 오르게 된 겁니다. 강원도민들의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던 우리 이제 선배 공무원 분들을 네. 제가 따로 모셔서 뭐 감사패도 드리고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느덧 출범 2년이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산림과 관련해서는요. 이제는 산림을 녹화해서 가만히 두는 거에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아, 괜찮네요. 활용. 네. 활용을 해야 그 가치가 더 빛을 그렇죠. 발하겠죠. 그냥 산에 뭐 보기 좋으라고 그 힘들게 나무만 심어놓고 산불만 방지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걸 잘 활용해서 그러면은 이 산림도 곧 경제입니다. 네. 네, 그게 좋은 관광 자원도 되고 이 산림에서 또 우리가 추출해 낼 수 있는
이런 경제적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자원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산림을 개발할 수 있게 거기를 네. 좋은 것으로 개발할 수 있게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네.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네. 이 그 산에도 임도가 더 많이 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도라면 어떤 임도. 길일까요? 예, 길이요. 네. 그 지금 임도 그 숲을 임자를 쓰는 임도인데요. 그게 있어야 산림을 그 자동차가 올라가서 산림 나무도 무조건 빽빽하게 많이만 심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간벌이라고 나무를 네. 좀 그 솎아내기를 해줘야 남아 있는 나무들이 더 굵고 네. 잘 자라고 이걸 또 목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임도도 그 이제 길도 많이 만들어야 나중에 산불 났을 때 소방차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산림 이용진흥지구 진흥지구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산림이용진흥지구와 임도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는 강원의 기반이 되는 도민과의 소통도 네, 놓칠 수가 없겠죠. 네, 네, 도민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네. 도민 속으로라는 특별한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뭐 소통하면은 또 이 김진태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 하여튼 그 이제 3년이면 일주일 주간 단위로 치면 네. 1년이 52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150주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기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한 13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간담회를 그렇게 많이 네, 하셨어요? 거의 빠지는 무슨 연휴가 돼서 출근을 안 할 때 이럴 때 빼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 왕이십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왜 힘들어했을까요? 빠지질 않고 와서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이걸 네. 또 다 써야 되잖아요. 아, 너무- 일거리가 늘어. 소통이 좀 가중됐나요? 그래서 그 기자 간담회를 안 한다 그러면 네. 속으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기자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기자들하고만 소통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하고 직접 나가서 네, 현장에서 발로 한번 뛰어보자.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그때 가스 검침원을 한번 해보자. 아마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밖에서 이제 이거 적어 가거나 안에 있으면 물어서 적어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듭니다. 그런 것도 했고 뭐 저 인제 용대리에 가면 황태 덕장이 있어요. 네. 전국의 그 황태 그거의 한 80%를 생산해 내는 곳에 가서 황태를 말리는 작업도 제가 직접 해봤고 직접 하셨어요? 직접 했어요. 어떻게 그걸 직접 해볼 생각을 하셨습니까? 마침 그거 하는 날 또 아주 눈이 소복이 내려가지고요. 네. 이 황태 말리는 거는 말렸다가 눈이 와서 눈에 좀 젖었다가 네. 다시 말랐다가 젖었다가를 한 달, 두 달 반복을 해야 네. 비로소 이게 아주 완성되나요? 비로소 그 황태의 아. 맛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선도 타봤습니다. 어선. 고기잡이 어선이요? 어선. 그거는 또 언제 하셨습니까? 그게 한 달 전에 했는데요. 네. 고성 앞바다에서 배 고성의 어선, 바다가 되게 좋은가 봐요. 네, 통통배 그 어선 하나를 타고 가서 문어잡이 네. 낚싯줄을 던져서 문어를 잡아 올리는 그런 것도 했죠. 네. 문어를 6마리나 잡았습니다. 문어가 한 그렇게 시간 많이 동안. 나오나요? 한 시간 동안. 1시간 동안이요? 네. 되게 실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어부들은 그걸 하루 종일 몇십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네. 그런 것도 해봤고 모내기 5월달에 모내기는 어디서 하셨어요? 모내기는 또 홍천에 가서 했죠. 홍천이요. 홍천이 되게 자연 환경이 좋던데. 좋습니다. 공기도 좋지 모내기 않나요? 공기도 좋습니다. 네. 모내기 하면 우리 진행자님은 이렇게 허리 굽혀서 뭐를 그 논에다가 심는 거를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도구로 해가지고 살살살 하지 않을까요? 살살살.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는 또 이런 큰 트랙터 같은 기계 네. 타고 기계화가 돼서 자동으로 합니까? 자동으로 아, 쫙 지나가면 네. 탈탈탈탈 하면서 뭐 자동으로 그 심어집니다. 정말요? 네, 그걸 제가 농사일을 안 해봐가지고. 그렇죠. 그걸 이안기라고 하거든요. 이안기. 네네. 거기다 농약을 뿌리고 뭐 하는 거는 드론으로 하는 거거든요. 농약을 농약을 드론으로 해요. 세상에 드론으로요? 믿겨지지가 않죠. 네, 이미 그렇습니다. 드론도 막 이렇게 야 이거 조종하다 잘못하다가 저 떨어져 처박히면 어떡하나? 안 그러셔도 돼요. 조종이 어떻게 좀 배울만 합니까? 그냥 거기에 엔터만 치면 네. 자기가 알아서 뜹니다. 그래요? 다 AI 떠서 떠서 스캔을 쫙 합니다. 내가 해야 될 논이 2,000평이구나. 네.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다니면서 약을 뿌려요. 오. 그러다가 농부가 나 이제 그만 들어가 밥 먹어야 되겠다. 리턴 네. 띡 리턴 누르고. 뭐 홈 네. 리턴 하면 탁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우리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도시에 있던 분들도 귀농하면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강원 특별자치도 얘기를 하다가 네. 이런 AI의 시대 그리고 네. 또 모내기 여러 가지 그렇죠. 농산일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강원 특별자치도의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이 금방 가는군요. 네, 강원도 하면은 그동안은 항상 뭐 감자, 뭐 설악산 수학여행 이런 걸 많이 떠올리셨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는 미래의 땅에서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네.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같은 미래 산업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SOC 아니 어떻게 강릉에서 부산까지 단번에 가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반 만에 가고 네. 강릉까지는 또 거기도 1시간 40분에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강원도가 우리 아주 이 수도권에서 가까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수도권처럼 다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 산업도 좋고 아직까지도 바다와 산이 좋은 이런 강원도 많이 자주 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를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원 특별자치도의 매력 오늘 이번 시간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강원 특별자치도. 여행이면 여행, 생활이면 생활, 교통이면 교통, 산림 녹지면 산림 녹지까지 그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갖춰진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는 강원 특별자치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세재민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